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처 정보인프라부 김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법적인 정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하나 유념해 두셔야 할 것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단편적인 정보들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정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말 그대로 그 자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 정보가 있습니다. 이 고유식별 정보들은 한 사람당 하나의 유니크한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감정보가 있는데요. 이 민감정보에는 개인의 사상, 신념, 노동조합 또는 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 경력 등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통화, 문자 내역, IP 주소, 신용정보, 교육, 근로, 자격정보 등 개인정보의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체 왜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께서 다루시게 될 데이터의 대부분이 개개인의 사이버 활동 또는 현실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분야를 예로 들자면 마케팅 분야에서 활용하고 싶어하는 정보들은 각 고객들의 취향, 고객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고 이 재반 정보들은 당연히 그 각 고객들의 생활 패턴 혹은 구매 활동 등에서 발생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혹은 익명화라고도 하는 처리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특정 개인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상의 인물 홍길동 씨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장은 168cm, 나이는 25세, 별별 대학교의 땡땡학과를 다니고 있으며 주민등록 번호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홍길동 씨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식별화의 처리 기법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가명 처리입니다. 홍길동 씨 정보를 예를 들어 보자면 홍길동 씨의 이름을 갑돌이로 바꾸고 홍길동 씨의 소속 대학과 학과를 다른 대학 학과 이름으로 바꿔서 마치 홍길동 씨의 정보가 아닌 것처럼 전처리를 하는 것을 가명 처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총계 처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홍길동 씨의 개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인정보들을 총합하여 이용한다든지 혹은 그 개인정보들의 평균값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전처리를 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홍길동시의 예를 들자면 홍길동시 소속 학과의 학생들의 신장 총합 혹은 평균 신장값을 활용하는 것을 총계 처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삭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삭제의 경우는 홍길동시의 주민등록번호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2월 25일생인 홍길동시의 주민등록번호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생월, 생일, 그리고 연도에서도 한 자릿수를 삭제하여 단순하게 90년대생인 것으로 표현하여 홍길동씨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데이터 삭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범주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범주화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구간 단위로 묶어서 혹은 그룹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범주로 만들어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끔 최소한 중복되는 값이 여럿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25살인 홍길동씨를 20대 홍씨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접해 보셨을 마스킹이 있습니다. 이 마스킹은 중요한 정보들을 별표 혹은 다른 특수 문자, 의미 없는 문자 등으로 가려서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홍길동씨의 예를 들어 홍길동씨의 이름을 별표 처리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별표 처리 혹은 홍길동씨의 학과 정보를 별표 처리하는 등 가려야 될 항목의 별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끔 가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식별화에서 하나 더 유념하셔야 할 것은 비식별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다시금 인식을 할 수 있는 재인식화가 가능한지 혹은 그 비식별화가 정말로 충분한지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개인정보들을 하나하나 비식별화 처리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툴은 ARX라는 툴로서 오픈소스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입니다. ARX의 비식을 이용하시면 가지고 계시는 엑셀 파일 등을 간단하게 비식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나면 해당 프로젝트에서 비식별화 처리를 할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져오실 수 있는 파일은 CSV, 엑셀, JDBC 파일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오시게 되면 현재 데이터에 어떤 값들이 나와 있는지 간단하게 표시가 되고 이 값들의 첫 번째 행을 컬럼 네임으로 사용할지 선택하신 다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는 화면은 각 컬럼에 있는 데이터 값들이 문자인지 숫자인지 정하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성별, 나이, 지역, 연봉 정보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프로그램이 인식한 수치 그대로 성별은 문자로, 나이와 연봉은 숫자로, 지역은 문자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이 끝나면 좌측 절반의 인풋 데이터에서 현재 불러온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상황에서 각 컬럼별로 각 컬럼들이 식별자 혹은 준식별자에 속하는지 아니면 그 외 다른 타입에 속하는지 지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테스트 데이터에서 성별값을 준식별자, 나이값도 준식별자, 지역값도 준식별자로 둔 뒤 연봉값은 따로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별값을 비식별화할 방법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아이콘 중 리셋 버튼 옆에 있는 Create Hierarchy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적용하실 수 있는 비식별화 방법이 나뉘게 됩니다. 오더링 같은 경우는 인터벌에서는 선택을 하실 수가 없고 마스킹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성별은 마스킹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옵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마스킹할 문자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으며 도메인 사이즈, 알파벳 사이즈 등을 설정하실 수 있으며 마스킹이 진행되는 방향 그리고 정렬 방법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정하시고 나면 비식별화 강화 단계별로 어떤 식의 결과값이 나오는지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은 전체 데이터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이 값의 비식별화 방법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값은 10살 단위로 묶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인터벌을 클릭해 주신 다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식별화 단계별 인터벌을 설정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최초 화면에서 이 나이 데이터들의 간격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데이터는 최소값을 0부터 100살까지로 잡고 20살 아래인 경우와 60세 이상인 경우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처리하고 그 외에 사이에 속하는 값들은 5살 단위로 묶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추가하시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새로운 레벨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레벨은 5살씩 묶어 나가던 것보다 더 알아보기 힘들게끔 묶는 단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이즈를 2배로 주어 10살 단위로 그룹을 묶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동일하게 한 번 더
사이즈를 2배로 주어 20살 단위로 그룹을 묶는 레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나면 처음 만들었던 5살 단위의 레벨 1, 10살 단위의 레벨 2, 20살 단위의 레벨 3, 그 이상은 모두 알아볼 수 없게끔 자동으로 마스킹 처리를 하는 레벨 4가 생성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정보는 간단하게 그룹화해서 묶도록 하겠습니다. 오더링을 클릭해 주신 다음 지역 값에 나와 있는 것들을 순서를 정해서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하게 우선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묶어 수도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의 사이즈를 변경해 주시면 현재 나와 있는 값들에서 어디까지 같은 그룹으로 묶을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경기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나머지 그룹들을 하나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이미 생성된 그룹에 우클릭하신 다음 Add After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기존에 있던 그룹 아래에 새로운 그룹이 생성되게 됩니다. 남은 5개의 그룹을 하나로 묶기 위해 두 번째 생성된 그룹을 사이즈를 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아무것도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지역명이 표기되고 첫 번째 단계의 비식별화가 적용된 경우에는 서울, 경기, 수도권과 그 외 다른 지역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컬럼별로 사용하실 비식별화 방법을 정한 다음 에는 비식별화 모델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프라이버시 모델 버튼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K 익명성 모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K 익명성 모델은 최소한 같은 값이 몇 개 이상 나오는 야를 기준으로 비식별화를 하는 모델입니다. 최소값인 2를 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라이버시 모델까지 설정하신 다음에는 익명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에 리셋 버튼 옆에 있는 어나니마이즈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면 언뜻 보면 변화가 없지만 익스플로러 리절트를 가보시면 K 익명화 모델에 따라서 익명화 단계를 진행한 것을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0.0.0은 성별, 나이, 지역에 있어서 아무런 비식별화를 진행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별, 지역에는 아무런 비식별화를 적용하지 않고 나이에서만 첫 번째 레벨 1의 비식별화를 적용한 단계, 그 다음으로는 나이에만 3레벨의 비식별화를 적용한 단계, 가장 강한 단계로는 성별의 첫 번째 단계, 나이의 네 번째 단계, 지역의 두 번째 단계를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각 케이스별로 비식별화가 적용된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 해당 단계를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메뉴 중 Apply Transformation을 클릭하신 후 상단 메뉴의 Analyze Enhance Utility를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표시되는 아웃풋 데이터에서 비식별화가 진행된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모델이라 성별, 지역에는 아무런 비식별화가 적용되지 않았고 나이에만 첫 번째 단계, 즉 5살 단위로 그룹화된 비식별화가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합을 보시려면 돌아가신 후 다시 익스플로러 리절트로 돌아가신 후 다른 단계를 동일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별과 지역은 그대로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았지만 나이에는 보다 높은 단계를 적용하여 20살 단위로 그룹으로 묶어 비식별화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나이와 지역에서 모두 최고 단계의 비식별화가 적용되어 모두 마스킹 처리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금일 사용한 데이터가 완벽하거나 깔끔한 데이터가 아니라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 즉 성별은 마스킹 처리가 되고 나이는 그룹화되고 지역은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묶인 것을 확인하실 수는 없었지만 간단하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비식별화 처리하는 방법을 보시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ARX 설치하시는 방법과 금일 사용한 테스트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저희 디지털정보처 뉴스레터에 포함하여 보시는 분들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